당신이 오늘 저녁 식탁을 떠올리면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첫째, 요즘 소변색이나 거품이 예전과 달라졌나? 둘째, 아침에 손가락 반지가 뻑뻑하거나 양말 자국이 더 오래 남나? 셋째, 밤에 화장실을 한 번 더 가는 날이 늘었나? 저는 신장내과에서 오래 일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기는 걸 봅니다. 그런데 콩팥은 조용히 아주 느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 주세요. 만성 콩팥병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픈 곳이 없으니 괜찮다는 말이 콩팥 앞에서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의사들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콩팥 살리는 좋은 음식의 비밀을 어렵지 않게 풀어드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특정 기적의 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선택 기준과 먹는 순서, 그리고 양의 감각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60대 후반 남성 환자였는데 본인은 건강을 위해 매일 좋다는 것만 드셨습니다. 견과류를 한 움큼, 진한 채소 주스, 단백질 쉐이크까지요. 그런데 붓기와 피로가 늘고 검사 수치가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그분이 틀린 게 아닙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콩팥이 감당하기 어려운 형태와 조합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분에게 식단을 금지가 아니라 조정으로 바꿔드렸고 몇 주 뒤 몸이 가벼워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도 분명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을 정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을 만들려면 필터에 무리가 가지 않게 불순물과 과부하를 줄여야 합니다. 음식은 필터로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어떤 재료는 맑게 만들고 어떤 재료는 필터를 막히게 하죠. 끝까지 보시면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자주 쓰는 한 끼 구성 비율, 접시 비율과 대부분이 하는 세 가지 실수, 그리고 콩팥이 편해지는 음식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식탁을 콩팥이 숨 쉬는 식탁으로 바꿔볼까요? 다음 섹션에서 먼저 좋은 음식이 왜 때로는 독이 되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좋은 음식이라고 믿는 것들 중에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음식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몸이 처리해야 할 찌꺼기와 미네랄이 한꺼번에 몰릴 때에 와요. 먼저 쉬운 과학 한 가지부터 잡고 가죠.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물과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여기에는 단백질 대사 후 생기는 질소 노폐물,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 그리고 인 같은 미네랄 관리가 포함돼요. 그래서 콩팥이 약해지면 짠 것만 줄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백질의 형태, 가공식품 속 숨은 인, 음료나 보충제의 농도가 더 큰 변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진한 걸 선택하죠. 진한 국물, 진한 채소즙, 진한 단백질 쉐이크. 그런데 콩팥 입장에서는 진하다는 말이 때로 부담이 크다로 바뀝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는 씹어 먹을 때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칼륨과 당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같은 재료인데도 액체로 농축되면 속도가 달라지고 요 콩팥이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매일 마시는 그 한 컵, 정말 몸이 편해지고 있나요? 또 하나, 의사들이 잘 길게 말하지 않는 포인트가 인입니다. 인은 뼈에도 필요하지만 가공식품에는 흡수가 매우 잘 되는 형태,
인산염 첨가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엔 단백질이 좋아 보이는 햄, 소시지, 한 가공육, 혹은 고단백 간식기, 실제로는 콩팥에 더 거친 선택이 되기도 해요. 놀랍죠? 건강식처럼 포장된 것들이 오히려 함정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여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도 있습니다. 콩팥이 걱정이라면 단백질을 많이 줄여야 한다 는 쪽이 있는 반면, 근육이 무너지면 오히려 예후가 나빠질 수 있으니 무조건 줄이기보다 질과 분배가 핵심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두 관점을 모두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을 겁주기보다 콩팥을 지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죠. 지금 당신의 식탁을 잠깐 점검해 봅시다. 좋다고 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몰아서 먹고 있지는 않나요? 견과류 한 움큼에 바나나에 토마토 주스까지. 콩팥은 그걸 동시에 처리하느라 숨이 찹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잠깐만 좋아요를 눌러두셔도 좋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이 영상이 더 잘 닿을 수 있거든요. 다음 섹션에서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주제, 단백질은 양이 아니라 형태가 중요하다를 구체적인 음식 예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도 방법만 바꾸면 회복편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이야기를 하면 당신 표정이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럼 단백질을 끊어야 하나요? 하고 겁을 내는 분, 그리고 나는 건강하려고 더 먹는데요 하고 확신하는 분. 그런데 콩팥을 살리는 방향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사이에 기술에 있습니다. 먼저 과학적으로 쉬운 사실 하나.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면역, 효소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생기고 이걸 정리하는 일이 콩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예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 무작정 고단백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저단백도 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줄면 혈당과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넘어짐과 회복력에도 영향을 주죠. 콩팥을 살리려다 몸 전체가 약해지는 역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콩팥은 단백질 양만큼이나 단백질 형태에 반응합니다. 같은 20g이라도 가공육이나 짠 반찬으로 들어오는 단백질은 나트륨과 인, 특히 흡수가 쉬운 형태, 이같이 딸려오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비교적 담백한 생선, 계란, 두부처럼 조리와 양 조절이 쉬운 단백질은 관리하기 쉬운 단백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백질이 문제가 아니라 단백질이 어떤 짐을 함께 들고 들어오느냐가 문제인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관점이 갈립니다. 일부는 콩팥을 보호하려면 단백질 제한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일부는 고령층에서 과도한 제한이 근감소를 부르고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고 봅니다. 저는 이 논쟁을 진료실에서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당신 콩팥의 현재 속도와 당신 근육의 현재 장호를 같이 봅시다. 수치와 생활을 함께 봐야 결론이 나옵니다. 당장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규칙을 하나 드릴게요.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넣지 말고 하루에 나눠서 작게 여러 번 가는 편이 콩팥이 덜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물, 양념, 가공이 많이 붙은 단백질보다 담백하게 조리할 수 있는 선택지를 먼저 잡으세요. 내가 먹는 단백질은 몸을 세우는 재료인가, 콩팥을 시험하는 짐인가? 이 질문을 식탁에 올려두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떠세요?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하면서 혹시 단백질을 짠 반찬과 함께 더 많이 올리고 있진 않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주제, 나트륨을 줄였는데도 왜 붓는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기엔 소금보다 더 조용한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싱겁게 먹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붓죠?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당신의 식탁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소금통은 줄였지만 다른 길로 들어오는 나트륨과 붓기 스위치가 남아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먼저 과학적으로 쉬운 사실 하나.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물을 붙잡아 혈액량을 늘리고 그 과정에서 혈압이 오르기 쉬워집니다. 콩팥이 약하면 이 조절이 더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손발 붓기나 체중 증가가 눈에 띄기도 해요. 여기까진 익숙하죠.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짠맛이 강하지 않은 음식도 나트륨이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먹는다는 간편식 닭가슴살, 샐러드 드레싱, 반찬류, 심지어 빵과 시리얼에도 나트륨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국물 음식은 더 무섭습니다. 당신이 국을 짜지 않게 끓여도 한 그릇을 끝까지 비우는 습관이 있으면 나트륨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짠맛이 아니라 섭취한 총량이에요. 맛은 순한데 몸은 붓는 그 억울함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숨은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당과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이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단 음료나 달달한 간식, 흰빵 흰쌀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 변동이 커지고 인슐린 반응이 바뀌면서 체액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붓기의 원인이 다 당 때문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소금만 줄이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붓기 관리의 핵심이 나트륨 제한이라고 강조하고, 다른 쪽은 전체 식사 패턴, 가공식품 비율, 탄수화물 질, 단백질 조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두 말을 함께 씁니다. 나트륨은 줄이되 식사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붓기는 다시 온다. 그럼 당신이 오늘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붓기 스위치를 하나 드릴게요.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유독 갈증이 세지고 입이 마르고 다음날 아침 얼굴이 부어 보인다면 그 식사에는 짠맛이 약해도 숨은 나트륨이나 농축된 양념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양념이 진한 반찬, 소스에 찍어 먹는 습관, 김치와 장아찌 같은 저장식품이 쌓이면 나는 싱겁게 먹는다는 자기평가와 몸의 반응이 어긋나기 쉬워요. 여기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소금을 줄였나요? 아니면 짠맛만 줄였나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칼륨과 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믿음이 아래 콩팥 앞에서는 왜 조건부가 되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규칙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섬세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몸에 좋다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약해졌을 때는 그 말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을 겪고 또 가장 억울해합니다.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왜 수치가 오르죠? 하고요.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콩팥은 칼륨을 포함한 전해질을 조절합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과 근육 기능에 꼭 필요하지만 몸에서 배출이 잘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 중 일부는 칼륨이 올라가면서 피로감, 근력 저하, 심장 리듬 이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은 식품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늘 안전하진 않아요. 여기서 반전 하나. 칼륨은 건강한 음식에 많습니다. 바나나, 토마토, 감자, 고구마, 시금치, 콩류, 과일 주스. 딱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칼륨을 완전히 피하라가 아니라 내 몸 상황에 맞춰 양과 형태를 조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조용한 변수. 바로 인입니다. 인은 뼈에도 중요하지만 콩팥이 약하면 인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뼈와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가공식품 속 인산염 첨가물은 흡수가 잘 돼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이 자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겉보기엔 간편하고 단백질도 좋아 보이는 음식들, 가공육, 즉석식품, 일부 가공 치즈나 음료에 이런 인이 숨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전문가들의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쪽은 칼륨과 인 관리가 콩팥 환자에게 매우 중요하니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면 영양 불균형과 식사 스트레스가 커진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후자에 더 가까운 편입니다. 수치와 단계에 따라 다르고 개인별로 안전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금지 리스트스가 아니라 규칙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장 기억할 수 있는 규칙을 3개로 줄여드릴게요. 첫째, 주스보다 씹는 형태가 안전한 경우가 많다. 갈아 마시면 빠르게 많이 들어옵니다. 콩팥은 속도를 힘들어해요. 둘째, 같은 채소라도 조리법이 변수가 된다. 예를 들어 감자나 시금치처럼 칼륨이 높은 식재료는 물에 담그기, 데치기 같은 과정으로 일부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으로 많이 먹는 방식은 칼륨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죠. 셋째, 건강 간식이라는 이름을 조심한다. 견과류, 말린 과일, 단백질 반은 한 번에 양이 쉽게 늘고 농축된 형태라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한 줌이 2줌이 되는 순간 콩팥은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자,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좋은 음식은 정말 조절 가능한 좋은 음식인가요? 아니면 좋으니까 더 먹어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 준 음식인가요? 여기까지가 음식의 선택 기준이라면 다음 섹션은 실전입니다. 바로 국물죽 반찬처럼 한국 식탁에서 빠지기 어려운 메뉴들이 어떻게 콩팥을 지치게 하는지, 그리고 같은 메뉴라도 콩팥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바꾸는 함정 지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내일 바로 써먹을 수 있게요. 좋습니다. 이제 진짜 실전. 당신의 식탁으로 들어가 봅시다. 콩팥을 지치는 음식은 꼭 패스트푸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식 집밥에서 아주 익숙한 얼굴로 등장할 때가 많아요. 국, 찌개, 죽, 김치, 젓갈, 그리고 밥도둑 반찬들. 맛있고 편하지만 콩팥엔 은근히 과제가 많은 조합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콩팥은 물과 전해질을 일정하게 맞추는 기관이죠. 그래서 액체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농축된 양념이 겹치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특히 국물은 1숟갈, 2숟갈로 시작해서 결국 한 그릇이 되기 쉬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국물은 짠맛보다 습관이 더 위험합니다. 짜게 느껴지지 않아도 반복되면 총 나트륨과 체액 부담이 쌓이거든요. 그럼 한국식 식탁에서 자주 보이는 함정 지도를 3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첫째, 국찌개 플러스 김치 플러스 장아찌. 이 조합은 맛은 깔끔한데 나트륨이 겹치기 쉽습니다.
나는 국은 싱겁게 해 라고 해도 김치와 장아찌가 함께 올라오면 전체 합이 올라가요. 콩팥은 각각이 아니라 합계를 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둘째, 죽면, 빵 같은 부드러운 탄수화물 화물 플러스 짭짤한 토핑 죽은 앞을 때 먹는 착한 음식 같죠. 그런데 간장, 소금, 장조림, 젓갈 같은 토핑이 붙는 순간 부드러워서 더 많이 뻗는 수암비 먹고 나트륨도 쉽게 올라갑니다. 면도 마찬가지예요. 국물까지 마시면 소금물 한 그릇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반찬을 조금씩 많이 먹는 뜻. 먹는 패턴 한국 식탁은 반찬이 다양하죠. 문제는 조금씩 먹으니 괜찮다고 느끼는데 합치면 상당한 양념과 나트륨이 쌓입니다. 특히 멸치볶음, 오징어젓, 어묵볶음, 조림류는 조금이 매일이 될 때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도 있어요. 어떤 전문가는 나트륨 목표치를 칼같이 맞춰야 한다는 쪽이고, 다른 전문가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장 영양 큰 한두 가지를 먼저 줄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두 번째 접근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식사는 생활이고 생활은 오래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드릴 실전 교체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을 완전히 끊기보다 국물은 반만, 건더기를 중심으로, 김치 장아찌는 금지보다 한 끼에 한 가지만 선택, 반찬은 여러 종류 조금씩 대신 담백한 메인 플러스 심플한 반찬 한 개에서 두 개로 구조를 바꾸기. 소스에 찍는 습관이 있다면 찍기 전에 한번 멈추고 오늘은 절반만으로 시작하기. 당신은 어떤 편인가요? 짠 건 안 먹는데 왜 수치가 흔들릴까라고 느낀다면 대부분은 이 식탁 구조에서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음식의 지도라면 다음 섹션에서는 시간을 붙여드릴 겁니다. 같은 음식도 언제,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에 따라 콩팥이 편해질 수 있어요.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에게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당신의 하루 시간표를 콩팥 중심으로 다시 짜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먹느냐를 들었다면 이제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남았습니다. 콩팥은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들어오는 속도와 시간대에도 반응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의사들이 바쁘게 진료하다 보면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숨은 비밀이 되곤 합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콩팥은 하루 종일 같은 속도로 일하지 않습니다. 혈압, 호르몬, 수분 상태에 따라 소변 농도와 배출 패턴이 달라져요. 그래서 늦은 저녁에 짠 음식이나 단 음료 혹은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밤사이에 몸이 물을 붙잡거나 반대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꾸 깨면 수면이 깨지고, 수면이 깨지면 혈압 조절이 흔들리고, 혈압이 흔들리면 콩팥은 더 피곤해집니다. 작은 습관이 연결고리를 만들죠.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말만 믿고 잠들기 직전에 물을 몰아서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야간료를 늘리고 수면을 망치고 다음날 붓기까지 겹치게 만들 수 있어요. 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신도 혹시 밤에 목이 마르다고 한 컵, 두 컵 마시고 새벽에 2번, 3번 깨지는 패턴이 있나요?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도 있습니다. 한쪽은 야간료가 있으면 저녁 수분을 강하게 제한하라는 입장이고, 다른 쪽은 과도한 제한은 탈수와 변비, 혈압 변동을 키울 수 있으니 낮 시간 분배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 경험상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밤을 줄이기 전에 낮을 먼저 정리하자. 낮에 부족했던 수분을 밤에 몰아넣는 습관이 가장 흔한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내일 바로 써먹을 시간표 원칙을 드릴게요. 1. 단백질은 아침 점심에 조금씩 분산 저녁에 오늘 못 먹은 단백질을 몰아서 먹는 순간 콩파티밤에 더 바빠질 수 있어요. 2. 국물과 짠 반찬은 저녁으로 갈수록 더 소량 같은 김치라도 아침 한 젓가락과 밤 한 젓가락의 결과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3. 물은 밤이 아니라 오후까지가 승부 오후에 충분히 마셔두면 밤에 몰아 마실 이유가 줄어들죠. 여기서 작은 미니훅을 하나 걸어볼까요? 당신이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는 사실 밤에 먹은 것만이 아니라 오후 3시 이후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오후는 콩팥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좋아요나 공유를 한 번만 해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는 오늘 내용을 한 장의 지도처럼 정리해서 내일부터 시작할 데이 1/7 챌린지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실제로 몸에서 어떻게 가벼움으로 느껴지는지 당신이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당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콩팥 이야기는 늘 조용하고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무엇이 좋은 음식인가? 를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기준과 구조로 이해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이제부터는 겁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매일의 식탁을 조정할 수 있어요. 오늘의 핵심을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콩팥을 살리는 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음식도 농축된 형태, 가공된 형태, 짠 양념과 함께 들어오면 콩팥이 힘들어질 수 있었죠. 둘째, 단백질은 끊는 대상이 아니라 분배하고 선택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양만이 아니라 형태, 함께 붙어오는 나트륨과 인이 중요했고 수에 무엇보다 한 끼에 몰지 않는 게 핵심이었어요. 셋째, 붓기는 소금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숨은 나트륨과 식사 패턴의 합계였습니다. 짜게 느끼지 않아도 몸이 붓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죠. 넷째, 채소와 과일도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에 따라 양과 형태를 조절해야 하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주스보다 씹는 형태가, 농축보다 분산이 콩팥을 편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섯째, 마지막 비밀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밤을 바꾸려면 낮을 정리하고 저녁은 가볍게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수면과 혈압 그리고 콩팥을 함께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따뜻한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콩팥은 한 번에 극적으로 좋아지기보다 조용히 덜 나빠지고 서서히 편해지는 방향으로 회복 신호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 한 끼만, 국물은 반만 드시고 건더기 중심으로, 또는 김치와 장아찌를 동시에 올리지 않고 한 가지만, 또는 단백질을 저녁에 몰지 않고 점심에 조금 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먹는 건 정말 내 몸을 돕고 있나? 아니면 좋다는 말에 기대어 양이 늘어난 건가? 이 질문 하나가 식탁을 바꾸는 가장 강한 브레이크가 됩니다. 이제 우리 작은 챌린지를 해볼까요? 오늘 댓글에 데이 1/7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7일 동안 딱 한 가지 규칙만 지켜봅시다.
1. 저녁 국물 반 줄이기 2. 한 끼에 저장 반찬 한 가지만 3. 단백질을 한 끼에 몰지 않기 이 중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7일 뒤 2, 3 밤 화장실 횟수나 붓기 아침 몸의 가벼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당신이 직접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변화가 보이면 그게 당신 콩파티 보내는 작은 답장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은 원칙으로 내일의 식탁이 달라지고 그 식탁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댓글로 결과를 꼭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데이 1/7 챌린지 시작.